네, 시황센터 이지원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제시와 함께 미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역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863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 출발하면서 지수 역시 끌어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1.37% 하락하면서 1862.4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2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었죠. 527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0.71%나 하락하면서 527.6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양시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0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231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837억 원, 기관이 35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39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4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자, 그럼 특징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나오고 있을까요?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이 비상장사인 JYP와 합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장된 JYP 엔터테인먼트에는 박진영과 미세이 같은 소속 가수들이 있고요. 또 미상장 JYP에는 원더걸스와 2PM 같은 소속 가수들이 있습니다. 합병된 후에는 JYP 엔터테인먼트는 존속회사로 남게 되고 비상장 JYP는 없어지게 되겠죠. 현재 14.97% 상승하면서 5,72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리바다도 확인해 보시죠. 소리바다가 자회사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모바일 게임 뮤직톡톡4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3.98% 상승하면서 1,8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모다정보통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술개발 사업의 원천기술개발 과제인 소셜 M2M 서비스 개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모다정보통신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2.31% 상승하면서 8,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네,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발표 이후에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1,142원 1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이지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봐야 할 사항들 여러분도 감이 오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야 될 텐데요. 네, 나가고 있네요.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글로벌 증시 일제히 출렁이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출렁임이 좀 오래 갈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오늘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 그 전망과 시나리오가 있었죠. 버냉키의 좀 발언과 관련돼서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 또는 중립적인 시나리오 또는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구분들을 하면서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은 주지 않았다라는 거. 이 점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크게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면서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출구 전략은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를 했죠. 2013년 말에 자산 매입을
뭐 중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2014년에 중순부터 이제 자산 매입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나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든가 또는 경기 회복의 어떤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또 만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본인이 지속적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부분을 일정하게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의 개선 또는 해소보다는 당장 어떤 자금의 어떤 급격한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2.35% 이상이나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잠시 후에 미 국채 10년물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위치도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작년 그리고 또 2011년도에도 2.4%대가 강한 또 저항 때 반등을 주는 흐름들 속에서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6%대에서 5월 초부터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요, 지난 그 2011년과 그리고 또 2012년도 3월 달에 연출됐던 2.4%대를 이번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겠지만, 만약에 지난번 과거처럼 여기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어떠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장이 또 다른 어떤 흐름을 그려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오늘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어차피 맞아야 될 매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모든 어떤 그 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또는 추가적인 어떤 급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변동성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가는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미 국채 금리가 또 2.3%나 2.35%로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 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에 또 국내 리서치 센터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는지 외국계 IB의 시각으로 나오는데요. 네. 일단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계 IB들에게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저도 여러분들께 지금의 이제 변동성, 단기적으로 어떤 유동성 축소 우려, 그래서 시장이 조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이 오히려 또 다른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너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공교롭게도 현재와 같은 시점 속에서 외국계 대표적인 IB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얄밉습니다. 이런 그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긴 한데요. 대표적인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출구 전략과 관련된 충격이 우리 한국 시장은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한국 시장이다. 물론 업종마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 PER이든가 PBR 밴드를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또 일부는 현대차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요, 하반기 경기 회복이라든가 기업 이익의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연말까지의 목표치를 지금 현재 2,300포인트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재 시점보다는 금리라는 어떤 그 단기적인 변화의 이러한 그 흐름보다는 세계 경기 회복 속도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수출 중심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연말까지 목표치 2,350포인트를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악화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흐름들입니다만은 어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미국 경기의 회복의 시그널들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쪽이 우리 쪽이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계 시각들은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의 어떤 물량 축소라든가 이탈되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신다면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키워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